안녕하십니까. 가야를 전하는 채널 국립김해박물관입니다. 저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큰 성원에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와 운영으로 보답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구지봉 전파국 가야유적 발굴 소식 세 번째 강의는 가야 중심 권역 최초 최고급 중국제 청자환 출토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재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의 오재진입니다. 오늘 그럼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야 중심 권역 최초 최고급 중국제 청자환 출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의 중심 권역 중에서는 이제 함안 마리산 고분군에서는 이제 75호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중국제 청자환이 출토가 되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이슈가 됐던 발굴입니다. 우선 조사 개요입니다. 조사는 이제 경남 함안군 이제 가야읍 도항리 이제 902번지 일원으로 마리산 고분군 75호분 발굴을 통해서 알아가야 중심 고분군의 가치를 규명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야 고분군 보존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 이번 발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는 이제 1910년도 세키노 다다시의 조사 이후에 일제강점기 현 1호분, 4호분, 그리고 25호분, 12호분, 13호분이 조사된 후 광복 이후에 이제 86년도에 14호분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30차례 이상의 시구 및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근래에는 2018년도에 이제 57호분, 그리고 128호분, 그리고 석광묘, 1호묘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9년에 이제 45호분과 그 주변, 이제 13호분과 이제 주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조사 지역의 위치입니다. 마리산 고분군의 위치이고요. 전체 능선에서 이제 서쪽으로 뻗어내린 가지 능선 상에 75호분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마리산 고분군으로 이제 통합 지정된 남문해 고분군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근래에 사적으로 지정된 가야 유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도 발굴 조사 중에 있는 이제 산성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산 고분군 정경 이제 주변 유적입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경관이 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지역은 함안박물관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중심 능선에서 서쪽으로, 중앙부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거의 200여 개에 가까운 봉토분이 위치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75분은 이쪽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30차례 이상의 시굴 및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현황입니다. 마리산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1세기 때 목광묘부터 그리고 석광묘, 석실묘까지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아라가야의 중심 고분군입니다. 75호분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조사됐던 12호분에서 이제 약간 동쪽에 위치하는 고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75호분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서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12호분이 위치하고, 예전에 이제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됐던 8호분, 그리고 6호분과 2, 3호분, 그리고 일제강점기 조사된 4호분이 위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조사 전에는 위쪽 상면이 상당히 깎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굴로 인해서 도굴갱이 크게 뚫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입니다. 우선 이제 잡초 제거 이후에 이제 표토를 제거하고 토충 조사, 트렌치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75호분 배치도입니다. 기존에 2014년도에 정밀지 표사를 통해서 측량 결과에는 이제 직경이 한 14에서 15m 정도 되는 중소형분 정도의 고분으로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이후에 잔존하는 이제 봉토의 크기를 보니까는 동서축이 이제 거의 20m 정도, 그리고 남북축이 한 19m 정도가 잔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봉분의 중앙부, 석광묘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 거의 추정되는 봉분의 크기는 동서가 28m, 남북이 26m 정도 되는 대형 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3.5m 정도의 높이가 현재 잔존하고 있지만은 일제강점기 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정해 봤을 때의 높이는 거의 4.5m, 5m에 가까운 높이를 자랑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봉토 내에서는 이제 분할 성토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분할 성토입니다.
흙들을 쌓을 때 서로 분할해서 쌓았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방산 성토부가 이제 연두색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방산 성토부는 이제 함안 마리산 구분에서 봉토 축조 기술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성토 외에 이제 돌로 이제 봉토의 구획을 나누는 이제 구획 성렬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제방산 성토 안쪽의 축조 양상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주황색 선에 이제 토층 뚝들을 남겨놓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봉토를 봤을 때 이 제방산 성토 부분이 빨간색으로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동서축 그리고 이게 남북축의 토층도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제방산 성토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쌓아서 안쪽에 흙을 밀어넣듯이 봉토를 쌓는 축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토층면인데요. 이쪽에 있는 토층면을 확인했을 때 남동쪽 부분에서 흙을 밀어넣듯이 쌓아서 안쪽으로 넣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서북면 토층인데요. 이쪽 부분입니다.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흙들을 밀어넣듯이 쌓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토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광묘 위에는 이제 개석이 11매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담벽부에 있는 3매씩은 함안 마리산 구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되는 전파남계 활석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피장자가 안치되는 아주 단단한 화강암이라든지 이제 사암 계열의 이런 개석들을 올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석을 올리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을 작은 활석들로 채우고 황갈색의 점질토들을 사이사이에 메꿔서 밀봉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밀봉토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나뭇잎의 흔적들을 확인했는데요. 켜켜이 끼워 넣어서 이 점토들이 갈라진다든지 마르는 것을 좀 더 방지했던 효과를 줬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한쪽에서만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전면에서 거의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조사 성과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좀 더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석광묘입니다. 석광묘는 마리산 구분군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석광묘입니다. 길이가 이제 8m, 8.2m 정도 되는데요. 마리산 구분군에서는 거의 10m, 12m급의 이런 석광묘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정도면은 이제 약간 작은 대형 중에서 작은 형태의 석광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광묘의 규모는 이제 길이가 8.2, 너비가 1.5, 그리고 높이가 1.9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연판문 왕 같은 경우에는 토기가 주로 부장되는 서담벽부 부분의 가운데 부분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광묘의 전체적인 양상을 봤을 때 이 함안 마리산 구분군에서 주로 확인되는 목가구 시설의 이제 보공 부분입니다. 이 보공 부분이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물 부장 공간과 이제 순장자 안치 공간, 피장자 안치 공간을 서로 나눴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석들의 잔존 상태가 한쪽은 이제 북장벽 같은 경우에 잘 남겨져 있지만은 보공 부분이 잘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양 옆에 이제 도리공 부분이 있는데요. 도리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굴로 인해서 대부분 다 훼손이 돼가지고 현재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쪽 이제 동쪽 편입니다. 동쪽의 동담벽 부분에는 이제 순장자 안치와 함께 마갑들이 다량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갑의 출토 양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너진 벽석과 함께 뒤섞이듯이 이제 마갑들이 넓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토 사례는 현재까지 이 가야 권역 조사 과정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조사단에서 이제 추정하는 바로는 이제 보공 부분에 걸려 있었던 이 마갑이 남장벽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같이 쓸려서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갑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북담벽 쪽에 가까울수록 이제 무너진 벽석보다는 이제 마갑만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보공 부분에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목각 부분에 걸려 있었던 마갑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무너지는 과정에서 같이 한쪽으로 쓸리듯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갑 외에도 이제 마구류들이 다량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좌목선 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장 부분에 이제 손잡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좌목선 금구로 봐서는 이제 안교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국립기회박물관에서도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 이런 유자이기도 2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발걸이, 말 발걸이라고 할 수 있는 등자가 2점이 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장자는 이제 저희가 이 당시로서는 이제 순장자가 한 구가 확인이 되었었는데요. 마갑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마갑 아래쪽에서 순장자 인골이 한 구 더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장자 안치 공간은 일부 도굴로 인해서 이제 밑에 시상 부분까지 이제 뜯겨져 나간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일부 잘 남겨져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시상 성시구라고 하는 화살통 장식과 함께 화살과 함께 이제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도 이제 화살촉이라든지 철부라든지 이러한 유물들이 같이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장벽과 이제 남장벽의 잔존 상태입니다. 북장벽 부분은 이제 흙을 같이 쌓아서 올렸기 때문에 이제 일부 잔존이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남장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묘강을 만들고 붙여서 쌓았기 때문에 밑에 최하단석까지도 밀릴 정도로 상당히 잔존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갑 아래쪽에서 이제 확인한 순장인골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장인골 저희가 2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순장인골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북장벽 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밀리면서 두개골이 안쪽으로 약간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장인골이 확인되었고 두개골도 잘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마리산 부분에서 많은 인골이 확인되었지만 사람의 두상을 복원할 수 있는 이 광대뼈 부분이 남아있는 인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기 부분에 대한 수습 과정에서 이제 대오 안쪽에 철정이 부장되어 있는 양상들을 확인하였고, 이제 철정이 이제 대오 안에 부장이 되는 경우와 대오 바깥쪽에 이렇게 부장이 되는 경우가 이 두 가지의 경우가 한꺼번에 확인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성과입니다. 중국제 청자완의 출토 위치입니다. 전형적인 아라가야 토기들과 함께 출토되었는데요. 확인되었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연꽃무늬가 이제 잘 드러나도록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제 청자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백제 지역에서만 그동안에 확인이 되어 왔습니다. 천안의 용원이라든지 한성백제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제 풍납토성, 그리고 근래에 가장 최근에 조사됐던 것들은 이제 한편 금산리 방대영분에서 한 점 정도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유물로 봤을 때에 이제 중국 남조 시기에 이러한 유물들과 함께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제 청자 음양각 연판문 완 이제 풀네임으로 하면 이런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구경의 크기가 16.3cm, 높이가 8.9cm, 저경이 7.9cm 정도입니다. 이 당시의 청자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에 확인이 되는 이런 자기 종류들과 다르게 굽을 안쪽 내면을 파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고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자기들 같은 경우는 안쪽에 네와토를 써가지고 서로 겹쳐 쌓기 해서 굽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은 안쪽 내면의 상황을 봤을 때 겹쳐서 쌓지 않고 단독으로 꾸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제 음양각 연판문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는 이제 5세기 후반대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출토 자료고요. 이거는 백제 지역 출토 자료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좀 더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서울의 풍납토성, 천안의 용원리, 그리고 부여의 동남리, 그리고 한평의 금산리, 이렇게 백제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남해안 서부 지역에서만 확인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청자가 출토된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남원 월산리 고문군 개수호가 한 점이 같이 출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는 이제 백제 지역과 맞닿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만 마리산 고문에서 확인된 이 청자왕 같은 경우에는 가야 중심 권역에서는 처음으로 확인이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물 정리 과정에서 확인된 유물들의 사진들입니다.
전형적인 5세기 후반대의 아라가야 양식의 토기류와 함께 출토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라가야의 특징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염의 두창고배도 같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이제 남제서 동남이 열전 이제 가라 쪽에 설명되어 있는 가라국은 사만의 한 종족이다. 건원 원년에 이제 구강하지가 사신을 보내서 방물을 바쳤다. 이에 조서를 내렸다. 널리 헤아려 비로소 조정에 올라오니 두루 덕에 감해됨이라. 가라왕하지는 먼 동쪽 바다 밖에서 패백을 받들고 관문을 두드렸으니 보국장군 봉구강의 벼슬을 제수함이 합당하다. 이 내용은 이제 가라왕하지의 남제의 사신 파견과 함께 이제 보국장군 봉구강이라는 제수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토된 이제 중국제 연판문 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사들을 뒷받침하는 획기적인 자료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479년은 남제가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유송에서 남제로 넘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남제에 견사하고 이러한 벼슬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야 중심권역 내에서 이 시기 이제 5세기 후반대, 중후반대에 중국과 관련된 유물들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에 이 아라가야 지역에 이 중국제 청자완이 출토된다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제 청자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제 중국의 강서성의 홍주요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홍주요가 이제 이러한 대외 교류 루트를 통해서 아라가야 지역에 위치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주요에서 출토되었던 이제 연판문 완의 기형들입니다. 그리고 연판문 완들이 출토된 사례들인데요. 이 겹쳐 쌓기 되어 있는 이제 연판문 완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연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러한 연판문 완의 기형이 홍주에서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주에서 생산되어서 이제 아라가야 지역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만 마리산 고분군 75분을 통해 아라가야 중심 고분군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 발굴 조사에서 5세기 후반 전형적인 아라가야 양식 토기류와 함께 출토된 중국제 청자완이라니 듣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발굴입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가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